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세 번째 세미나 기억과 생각 그리고 이성의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 역시 주제는 뇌와 마음은 기억이다.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되겠습니다. 이성의 뇌, rationality. 특별히 기억에서 생각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유명한 닥터 에델만의 이론에서 따온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 스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엔코딩, 부호화시키는 것, 스토어, 저장하는 것, 인출하는 것, 리트리에벌, 그리고 공고화하는 것, 컨솔리데이션, 그리고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냐 아니면은 청각적 이미지냐 하는 문제를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의 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기능의 뇌와 운동의 뇌, 그리고 기억 형성의 뇌, 그리고 과거에는 정서의 뇌를 이성의 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서의 뇌를 따로 띄어서 정서 A와 B라고 하는 것으로 따로 띄어서 정서의 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은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 사이에서 정서가 만들어지고 정서를 만들므로써 항상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의 뇌 그 인지 기능과 이런 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대뇌의 브로드만의 영역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브로드만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1908년에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뇌를 갖다가 죽은 사람의 뇌를 일일이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쉬운 2개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만들었지만은 이상해서, 그러나 100년이 지난 20세기 말과 21세기 와서는 이 한 부분 한 부분이 전부 다 하는 내용이 독특합니다. 이 뇌는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으면서 각 분야마다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기능이 또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엄청난 IT, 우리 말하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번부터 52번에 해당되는 전체를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각 영역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또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영역을 몇 군데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번호를 알게 되면은 상당히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큰 네모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전체 대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 대뇌 가운데 이 앞에 있는 전두엽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까만 데서부터 요 앞에 부분, 요것이 전두엽이 해당되겠습니다. 요 전체가 전두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적게 보이지만 실제로 크게 많은 두정엽, 후두엽, 그리고 측두엽,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이루어나는데, 이 측두엽은 사실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 측두엽인데 요거를 따로 떼어가지고 그 안에 속에 들어있는 해마하고 그리고 편도체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체, 아미그달라는 번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측두엽 변연계에 속하지만은 이 편도체는 하나 내려와서 감성의 뇌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감정, 의욕, 느낌, 이 세 개를 합쳐서 감성의 뇌라고 했고, 요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지기능, 여기 인지기능으로 포함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두엽 변연계는 자연히 없어지고 남는 것이 전두엽에 있는 변연계,
요 대상 피질과 그리고 변연계는 아니지만 요 앞에 따로 떼서 전두엽의 앞부분을 떼가지고 11번 안화전두엽이라 하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정서 A, 정서 B 반드시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무의식 기억이 올라오고 의식 기억이 올라와서 만나서 여기서 이를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지는데 이것이 이 전체 인지기능으로 퍼져갑니다. 이렇게 크게 퍼져가고 이것이 해서 이루어진 것이 역시 기억으로 기억에 의해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앞에 전두엽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것을 갖다 특별히 전전두엽이라고 하고 인지기능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10번, 46, 47 요 부분을 갖다가 전전두엽 인지기능의 뇌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초록색 깔 나는 이 부분 이 전체 전두엽에서 전전두엽을 빼고 난 나머지를 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운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부의 행정기관이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이 정서에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두정엽 그 다음에 후두엽 그리고 측두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인지기능에 대해서 46번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인지기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가 말하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번 attention area 주의 영역이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또 인지기능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 그리고 9번 플랜을 짜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 이 전체가 인지기능이 돼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백악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칸트의 뇌라고 또 이름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45, 44는 브로카스 에어리아 말을 하는 영역이라 그랬고 4번은 운동 영역 실제로 근육 운동 같은 거 하는 것이 4번이 되겠고 그리고 이 감각에 내려오시면은 22번은 말을 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분석하는 부분 그렇게 되고 40번과 39번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글을 만들고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연장을 만들고 또 언어를 갖다 컨트롤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시각 공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7번은 시각을 컨트롤하는 부분이야. 공간과 시간 타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17번은 시각 18번 19번은 시각 기억을 저장해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히포캠퍼스 해마는 28번이다. 그리고 32번 ACC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하면 가장 공감을 일으켜주는 우리 인간의 아리스토텔레스 내에 유명한 32번 ACC 전대상 피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외워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더라도 어디를 말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성의 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 형성하는 것입니다. 대뇌에서는 기억을 형성해서 저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억을 형성하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본능의 뇌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시상이라고 했습니다.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이 여기쯤 있습니다. 이 시상으로 외부에 있는 감각은 전부 다 시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상에서 여기서 배급을 해주는데 시각은 일로다 시각, 청각, 촉각 이렇게 다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상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각각 감각기관이 필요하고 감각기관에서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측두엽에 있는 해마로 보내줍니다. 해마로. 그래서 해마가 필요하고
해마는 전전두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있죠. 대통령인 배 측 전전두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 측 전전두엽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 주위에 있는 참모들 10번 attention area 주의 영역이라는 것, 또 판단 영역, 또 플랜 영역, 이것을 거느리고서 지금 들어온 기억을 여기서 분석하고 또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준 다음에 이것을 결정을 내려주고, 결정을 내려준 다음에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행. 운동기관을 통해서 시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그 기억을 다시 도로 이 감각에 내에 저장하는데 주로 가운데에 들어가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할 때는 반드시 해마가 여기를 저장을 시키는 것을 일을 하는데 주로 밤에 주로 저장을 시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에델만이 만든 그림인데, 바깥에 있는 감각이 시상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시상에서 각 감각의 뇌로 배정을 해주면 배정된 그 감각들을 다시 해마로 보내주면 해마에서 엔코딩을 한 다음에 전전두엽으로 보내줍니다. 전전두엽으로 보내주고 전전두엽에서 이것을 기억을 인포메이션을 다 알아맞춘 다음에 무엇인가 하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것을 전두엽에 운동에 내에다가 운동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을 다시 어디다 저장을 시키는가 하면은 감각의 뇌, 다시 감각의 뇌에다가 저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다. 그리고 다른 또 감각이 또 들어오면은 또 같은 방법으로 감각의 뇌로 시상을 거쳐서 감각의 뇌 해마로 전전두엽으로 전두엽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이행을 한 다음에 또 와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 사람의 뇌의 앞부분에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감각, 사물, 어떤 물건을 봤습니다. 사물을 봤는데 특별히 제일 먼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어린 아이의 머릿속에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본능의 뇌에는 기억이 꽉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능의 기억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아마 이 아이가 보는 것은 아마 어머니의 얼굴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은 눈을 통해서 망막을 통해 가지고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본능의 뇌 제일 위에는 시상으로 들어옵니다. 시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상에서 이것이 본 거기 때문에 시각의 뇌로 보내줍니다. 들은 것은 청각의 뇌로 보내주고 다한 것은 촉각의 뇌로 보내주는데, 시각으로 보내준 어머니의 얼굴이 여기 들어갔는데 아직도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것을 해마로 보내줘 가지고 해마가 전전두엽으로 보냅니다. 전전두엽으로 보내면 여기에는 대통령 46번, 여기 46번이 10번과 47번을 거느리고서 처음으로 들어온 그 영상을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할 때 이게 무엇인가 하고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기억을 보고서 아하, 이것이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어렴치게 알겠죠. 그럼 어머니라는 것을 안 다음에 웃던지 무슨 일을 보낸 다음에 이것을 머릿속에 저장을 시키는데 시각에다 어머니 얼굴을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어머니 얼굴을 또 똑같은 방향으로 보고 행동한 다음에 또 저장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말하는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판단한 다음에 저장을 시킵니다. 저장을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기억을 저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 두 번째 어머니 얼굴을 봤을 때는 이것이 들어와서 시각으로 와서 해마를 거쳐가지고 여기 대통령한테 오면은 대통령이 그 전에 한번 본 거 기억이 난다 싶으니까 그때 대통령이 해마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끌고 와라, 인출하라, 리트리에벌,
인출을 시켜가지고 일로 오게 되면 그때 여기서 그전 거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아, 저번에 들어왔던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었구나 하고 이번에는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향해서 웃고 또 행동이 끝나고 다시 저장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어머니의 얼굴이 또 들어왔을 때 다시 꺼내와서 비교를 합니다. 이 꺼내고 저장하고 꺼내고 저장하고 하는 것을 워킹 메모리라고 합니다.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뇌에서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기억에 들어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비교를 하고 또 비교, 해석, 그리고 유출하고 또 계획을 짜고 그리고 추론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지게 됩니다. 결정을 지은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해 가장 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 이해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갑시다. 감각이나 사물이 시상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감각의 뇌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해마를 거쳐주고 전전두엽에서 워킹 메모리에서 워킹 비교, 해석 이런 것을 쭉 한 다음에 결정, 판단을 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 행동하는 것을 저장을 시킵니다. 그때 처음에 저장을 시켰을 때 기억은 기억에 대해서 이 감정이 우리 아래에 있는 대뇌 하부에 있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그때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얼굴 하면 항상 따뜻한 어머니 얼굴. 이렇게 감각이, 감정이 그 기억에 물이 듭니다. 물이 들어있는 것을 감정에 물든 기억을 갖다가 이걸 우리는 말할 때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컨셉션,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머니의 얼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따뜻한 어머니의 얼굴.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따뜻하게 묻지 않고 화를 내고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혼동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뜻한 어머니의 얼굴, 또 화를 내는 얼굴, 그 컨셉션, 지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지각이 여러 개가, 소위 말하면 기억이죠. 여러 개가 모이고 하는 것을 범주화라고 합니다. 카테고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각의 범주화. 이렇게 지각이 범주화가 되는데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길이, 예를 들면 어머님은 어머니에 관한 지각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카테고리가 됐을 때는 그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으로 카테고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개념의 범주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각이 한두 종류, 어머니, 꽃, 무슨 또 음식, 여러 가지 많은 수없이 많은 지각이 범주화되고 모인 다음에 그것이 개념화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저장되느냐? 이 감각에 내 수도 없이 저장이 되겠죠.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자라면서 수도 없이 저장이 되고 다시 끄집어 썼다가 또 쓰고 더 커지고 공고화되고 안 쓰면은 잃어버려지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억이 이 안에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억들이 이렇게 쭉 쌓이는데 이렇게 해서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까지를 갖다가 뭐라면 자가기억, 의식의 범주화, categorization of consciousness, 의식의 범주화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범주화될 때, 개념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감성의 뇌가 와서 거기에 인볼브를 합니다. 50% 인볼브를 해가지고 그때 개념은 감성, 감정에 물들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감성, 감정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판단을 하거나 또 결정을 할 때는 감정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인지기능,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가 골고루 자꾸 서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감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서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정서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정서가 많아지고 하겠죠. 그래서 감성도 와서 올라가지만 정서가 같이 기어붙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1차 의식, 요것을 1차 의식이라 합니다. 요까지를. 개념이 만들어지는 이까지를 1차 의식이라 하는데 1차 의식에는 정서보다는 감성이 더 많이 작용을 하겠죠. 물론 정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성보다는 정서가 더 온화하고 더 리스너블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까지 개념까지 만들어진 이것을 에델만은 말하기를 이것을 1차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consciousness, first state of consciousness, 1차적인 레벨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1차 그리고 이 개념 이후에 있는 것을 2차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고차 의식, 원래는 고차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2차 의식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실 때 1차 의식까지는 동물들 세계가 가지고 있는 뇌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체 의식, 동물은 있죠. 2차 의식이 없고 1차 의식만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1차 의식이 80%, 그리고 나머지 2차 의식이 약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의식은 뭐고 2차 의식은 뭐냐?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동물을 만들 때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소리는 내지만은 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의 심볼, 부호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말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침판치는 가장 고등한 동물인데 고등한 침판치는 단어를 약 400개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4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 10만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간만 오로지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나온 그 다음에 의식을 2차 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반복하겠고 문학에서도 반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의식, 말만 하는 것과 말을 함으로써 생각하는 그 2차 의식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밑에 있는 감성의 뇌 그리고 정서의 뇌를 생각하십시오. 감성의 뇌는 1차적인 1차 프라이머리 1차 감성이라 가지고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1차 감성은 이성과 만남으로써 정서가 돼 가지고 이것은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있게 됩니다.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2차 의식, 상상을 하거나 공상을 하거나 창의를 할 때 정서가 인볼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2차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이번에 보시면은 에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의 도표가 되겠습니다. 원래 에델만의 도표는 요 앞에 있는 부분 요것뿐입니다. 요것뿐인데 1차 의식, 감각이 들어와 가지고 기억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 개념이 만들어지고, 개념이 수도 없이 많은 개념이 머릿속에 쌓이게 됩니다. 개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념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착실하고 때가 없는 것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지각을 만들 때 어떠한 감정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고정개념, 고정관념화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의식이라고, 1차 의식의 개념을 말을 함으로써 이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생각이 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80%는 개념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개념 가운데 밥을 먹는다. 밥이라고 하는 개념. 밥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오늘 아침 밥을 먹읍시다 하고 말을 함으로써 이것이 튀어나왔을 때 그 개념은 드디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밥을
계속해서 먹고 할 때마다 그 밥에 대한 개념은 말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밥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많습니다. 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의식은 여기까지는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말을 동물은 못하고 인간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함으로써 인간 동물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Time and place.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공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시간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공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 place에 매여 사는데 예를 들면 개라고 하는 동물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다른 장소로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 때는 반드시 개가 길거리에다가 오줌을 눕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역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공간에서 피어나가지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우주로도 탐색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서, 특별히 공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에 매여 있는 그 1차 의식은 어떻게 이 개념과 기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개념과 기억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장하는가 하면은 시각적 기억으로 저장을 합니다. 시각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앨범이 있지 않습니까? 앨범의 한 페이지를 보시면 그 안에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그런 사진 한 장 한 장으로만 기억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한 장 한 장을 볼 때에는 그것은 현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장을 보더라도 현재밖에는 보이는 것이 현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기억은 이 1차 의식에 의한 기억은 싱글 한 개의 사진 장면으로 기억이 저장되어 있고 그래서 단기 기억이라고 하고 현재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기억의 이미지가 항상 보시면 공간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보는 것이 한 번 볼 때 빨리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리고 또한 동물들은 시간과 말을 하지 못하므로 시간과 공간에서 제한을 받으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모른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나 또 신에 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영장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개념에다가 말을 통해서 상상과 공상 창의를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개념을 그대로 말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상상과 영감, 공상을 통해서 또 이용을 하든지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나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인간은 그 청각에 관한 이미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과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첫 말과 뒤의 말이 항상 인과 법칙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시퀀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을 극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이용하고 극복을 하기 때문에 청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청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1차 의식의 그 시각적인 이미지는 주로 어디서 만드는가 하면은 해마에서 만듭니다. 왜 해마에서 만드느냐? 이 동물은 전두엽이 덜 발달했고 전두엽은 전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인지 기능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인지 기능이 뭐 하는 거냐? 인지 기능은 생각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유추하고 그리고 계획을 짜고 계획을 취소하고 하는 그런 플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시간에서 극복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 청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은 전전두엽에서 만듭니다. 전전두엽. 이거 한 단계나 전전두엽에서 만드는데 시간적인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로 되어 있던 시각적인 그 사진 같은 것을 에디션 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억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사진이 아니라 이것은 연속되는 사진, 비디오처럼 만들어지는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그걸 통해서 말하면 연속된다는 건 뭐를 말하냐면 결과적으로 히스토리, 이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념만 가지고 있던 것, 거기에다가 다르한 개념을 맡든지 계획된 것을 갖다가 만들어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하는 것은 연관된 상상, 또 해석적인 상상,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통해서 또한 창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냈을 때 이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개념을 직접 할 수 있고 80% 여기 2차 의식으로 인해서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연속적인 그림이 나니까 장기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이 되고 감성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서가 가서 더 많이 인볼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로 나오는 것, 말이라는 건 운동입니다. 운동, 여기 있는 것은 운동을 할 때 거기에 말에는 의미가 이성적인 의미가 있는 말, 그리고 감성적인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두 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말을 갖다가 글자로도 만든 것이 심볼이 되겠습니다. 어떤 심볼을 한 것이 글입니다. 말보다 더 발달한 게 글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한번 말을 할 때 항상 계획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 나온다면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글은 말보다 더 계획을 나오다 다시 잘못되면 취소를 하고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갖다가. 그래서 글이 말보다는 더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에델만의 도표, 이걸 갖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엔 좀 더 여러분에게 더 쉽게 보이는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똑같은 건데 바깥에 있는 감각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시상을 통해 들어와서 이것이 감각에 들어온 다음에 해마를 거쳐 가지고 전전두엽에서 여기서 전전 대통령이 전에 기억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저장하는 방법,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워킹 메모리, 이 일을 하는 작업 기억이라고 했죠. 워킹 메모리를 통해서 일을 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을 본 다음에 전두엽에서 행동으로 내보내고 다시 기억으로다가 저장을 하고, 똑같은 것이 점점 자주 모일 때 그 기억이 많이 모이는데 그 기억은 대부분이 지각으로 되어 있는 범주화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점점 더 하나 카테고리로 모이는 것이 개념의 범주화돼서 개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개념의 범주화를 만들고 개념을 만드는 이런 행위를 뭐냐? 이거를 의식이랍니다. 기억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이것이 1차 의식이고 인간과 동물에 있는 것이고, 인간은 80%, 동물은 물론 100%가 되겠죠. 근데 인간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운동 기관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오면 이 말이 시퀀스, 순서를 만들어내고 시간에서부터 후리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어 있던 시각적인 그 영상들, 그 해마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여기서 에디션을 함으로써 현재, 과거, 미래를 하나에 만드는 영속적인 비디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그런 비디오가 되고, 이걸 갖다 장기 기억으로다가 만들어내서 기억으로, 여기서는 한 장짜리 기억으로만 기억이 되는데, 여기서 기억되는 것은 여러 장짜리 비디오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 기억에 들어있을 때 보면은 수없이 많은 어머니에 대한 개념이 모여서 말을 통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꼭 비디오처럼 연속돼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낼 때도 반드시 항상 보면은 비디오처럼 끄집어내게 됩니다. 동물들은 이와 같은 것을 잘 못합니다. 아마도 침판지나 원숭이 종류는 인간이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적은 양이지만 무언가는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거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창의, 영감, 상상, 소위 인지기능이죠. 인지기능으로 이성적인 일을 할 때 반드시 감성이, 1차 감성이 여기에 끼어들고 2차 감성이 끼어듭니다. 이 1차 감성이 많이 끼어들면 들수록 이것은 서정적이 되고 또한 내면적이 되는 그런 것이 되고, 2차 감성이 많이 끼면 낄수록 합리화된 감성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걸 갖다가 소위 공감 상태, 공감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이 인지 기능에서 상상 개념을 만들 때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나올 때 보면은 이 감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서사적인 일이겠고, 1차 감성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서정적이 되겠고, 2차 감성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나온 생각은 정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것은 지금 1차 의식과 2차 의식, 1차 감성과 2차 감성을 갖다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자율운동과 반사운동이 있는데, 특별히 뇌에서 하는 것은 수의운동, 볼런터리 무브먼트를 합니다. 볼런터리 무브먼트라는 것은 얼굴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로 알겠습니다. 보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 인지기능, 코그니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전두엽 9번과 10번, 46번, 11번, 47번, 요 46번을 대통령이라고 했죠. 배애축 전전두엽 대통령이고 백악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칸티네라고도 말하는데 그만큼 인지기능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하는 일이 주로 기억을 가지고 기억을 갖다가 개념도 만들고 상상, 공상 여러 가지 해서 마지막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생각이라는데, 생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인지기능입니다. 인지기능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비교를 하고 해석을 하고 추론을 하고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유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유추를 통해서 반드시 비교, 비유, 은유 같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계획을 하는데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계획을 하지 못하고 해석을 이런 것이 인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들은 한번 갔던 길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하는 걸 못하니까. 인간은 잘 안 풀리면 거꾸로 해서 다시 풀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지 기능입니다. 코그니션 펑션. 인지 기능을 하여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운동 명령을 내려서 시행을 하고 다시 기획을 저장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워킹 메모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데, 워킹 메모리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저장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비교하고 다시 저장을 시키고 하는 일을 워킹 메모리다. 워킹 메모리라는 것이 인류의 머리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에서는
워킹 메모리, 기억을 만드는 것 말고 임펄스 컨트롤. 임펄스 컨트롤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인지 기능은 항상 그 감성의 내, 또 정서의 내에서 올라오는 그 감성과 정서에 대해서 항상 컨트롤, 임펄스 컨트롤, 그걸 내려 누르거나 조절해주는 임펄스 컨트롤하는 일을 합니다. 이 임펄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1차 감성은 한 번이나 6번 해서 끝나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임펄스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감성은 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메타 컨셔스니스, 이건 뭐냐면 미래를 생각해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해보는 능력은 인지 기능에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인지 기능에서 일이 됩니다. 메타인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미래를 점쳐보는 것이 메타인지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감성과 정서도 역시 이 인지 기능이 컨트롤하는 것이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성에 대해 가운데 또 하나 하는 것이 바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 모터 비헤비어. 모터 비헤비어 하는데 그 인간의 운동을 하는 것을, 행동을 갖다 보면은 자율운동이라는 것이 있고 반사운동이 있고 수의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자율운동이라는 것은 심장이 뛰고 안 뛰고 하는 것, 교감신경, 자율신경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 것이죠. 숨을 쉬거나 온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 자율운동.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 같은 뇌지만은 대뇌 하부의 뇌에 있는 자율신경에서 일을 합니다. 대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기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반사운동. 반사운동이라는 것은 리플렉스가 되겠습니다. 리플렉스. 동물들이 하는 운동은 반사운동입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들이 금방 행동하는 것은 반사적인 운동입니다. 이 반사운동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그저 응급일 때 리플렉스로 빨리 일어나는 것이 무조건 반사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반사는 0.125세컨드 이게 사정되지만은 조건 반사, 레귤러한 반사는 이거의 더블이 되는 0.25세컨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반사 운동을 하는 것은 역시 척추라든지 또는 뭐 관절 같은 데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동물들도 반사 운동할 때 이것이 근육 운동을 통해서 하거나 또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반사 운동도. 그러나 인간은 이 두 개 운동의 수위 운동, 대뇌에 있는 것, 운동의 뇌에 있는 것, 대뇌 운동의 4번, 6번, 8번, 44번, 45번. 4번은 근육 운동, 팔다리 움직이는 것. 6번은 팔다리 움직이기 전에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해주는 것. 8번은 얼굴에 운동을 하는 것. 44, 45번은 말을 하는 것, 말을 하는 운동. 또 말을 받아들이는 운동은,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각에 내에 있다고 그랬죠. 버니케스 에어리아. 근데 그러면 이걸 갖다 수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M1 수위 운동인데, 근육, 이 수위 운동 하는 것 가운데 감정과 감성 그리고 인지 기능은, 이것은 좌우 상하 여기저기로 그물처럼, 그 전기선이 그물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뇌가 하든 오른쪽 뇌가 하든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합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싱크로너스하게.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수위 운동 가운데 근육 운동. 근육 운동은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갖다가 운동을 시켜줍니다. 소위 말해서 교차 운동이라고 하죠. 교차 운동을 해서 일어납니다. 교차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데,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인간의 뇌입니까? 왼쪽 손이 하는 일, 오른쪽 손이 하는 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예를 들면 중풍이 걸려가지고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은 왼쪽 손이 움직이지 않죠. 보면은. 오케이. 그걸 갖다가 소위 교차 운동, 감각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운동에 말씀드렸고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쓰는 말이라는 것이 운동의 한 방법인데 language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특별히 연장을 만들고 또 동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것이죠.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 생각이나 말은 생각은 나온 결과고 말은 하는 행동이니까 그 개념이라든지 공상 같은 거 내용물이 말을 통해서 나오든지 그 나온 것 자체를 생각이라고 하니까 내 생각, 내 말 같은 말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나 말은 생각이 나는가 아니면 생각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가 그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떠오르는 걸 갖다가 생각이 나는 것이고 생각을 하는 것, 말을 하는 것은 볼룬타리하게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하든지 생각이 나는 것, 그것이 보통 하루에 인간은 약 10만 개가 생각이 나거나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말을 하는 것은 10%, 약 10,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는 거의 50% 정도가 됐죠. 한 5만 개 생각을 하고 그 중에 5천 개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가 말하는가. 생각이 나는 것은 대개는 금방 잃어버려집니다. 그 나는 것을 빨리 포착해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생각이 나는 것을 빨리 잡으려고 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둘 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도해 가지고 말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생각나는 것도 연차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말은 곧 생각이요. 생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에서부터 생각까지 나온 것, 이 전체가 다 마음입니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성의 뇌, 인지기능과 또 감성의 뇌, 정서의 뇌,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행동으로 말이나 근육이나 얼굴 표정으로 말을 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나 생각은 다 하나다. 마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기억을 조절하고 기억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소위 의식이라 합니다. consciousness. 아직 의식에 대해서는 연구할 게 많지만은 에델만 같은 사람도 의식에 대해서 한 40년 연구를 했고요. 다마지오 같은 사람들 보시면은 역시 의지, 느낌, 감성의 가운데 느낌이라고 있었는데 느낌은 공교롭게도 항상 consciousness 그와 같이 일을 합니다. 감정과 의 효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다마지오 같은 사람도 수십 년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동이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인지 기능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운동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서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정서 기능, 운동 기능 요 세 개를 하는 것을 갖다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감성과 정서는 하나가 되겠지만 감성에서 발달되어 올라온 것이 정서가 되었고 정서가 되려면은 인지 기능과 감성이 서로 같이 합력을 해야만 정서가 되겠습니다. 정서가 됐다는 것은 일종의 공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엠파시, 공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의 공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서의 공감, 너와 나서의 공감이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됐을 때 하나의 사회가 됩니다. 특별히 공감을 듣기 위해서는 말을 통해서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통해서 국가도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성적이다, 또 감성적이다, 또 정서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 사진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위에를 보시면은 요 위에 이 인지 기능이죠. 인지 기능을 쭉 볼 때 기억을 하고 개념을 만들고 상상 같은 걸 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이 나옵니다. 이때 이 감성이 전혀 인볼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저 이성만 일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이때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내용물만 있지 감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나온 그 생각이라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적인 것만. 감성이 없기 때문에 감성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갖다 우리가 아파시, apathy, 무감각이죠. 무감각. 무감이라고 그랬죠. 아주 냉정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칸트의 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감각이, 감정이 전혀 인볼브 안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인지기능을 해서 나올 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인볼브 되는 게 있어요. 감성이 엄청나게 인볼브 돼요. 감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엄청나게 인볼브 되는 경우에 보면은 그때 나온 말이나 생각은 감정이 아주 많이 쏠려 있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 서정적이라고 합니다. 서정적이라고 하고, 감성이 너무 많이 솟구쳐 있는 경우를 갖다 소위 심파시, 심파시, 동정이라죠. 심파시, 같은 생각, 마음이라죠. 심파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념을 만들고 상상을 만들 때 이 정서, 2차 감성이 많이 인볼브 돼가지고 나온 말과 생각을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정서적이라고 말합니다. 정서적인 것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엠파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시면 아파시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만이 많이 있을 때, 그러면 이성적, 아파시 한 글로 다 나온 거를 갖다 옛날에 말하는 고전적인 글, 옛날에 고전적인 글이죠. 또 반대로 이성적인 그 글에 여기에 심파시, 1차 감성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이런 걸 갖다 소위 말해서 로망스, 로맨티즘이라고 그러죠. 로맨티즘. 그리고 이성적인 것과 이 감성적인 것, 정서적인 것이 맞는 것, 엠파시하게 만들어진 것 갖다 소위 말하는 정서적인 글, 무난한 글, 은유가 있고 비유가 있는 글. 엠파시가 되려면 여기에 유추가 되기 때문에 비유와 은유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엠파시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엠파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엠파시가 되어 있는 사회나 인간은 사람이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좀 사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이 제3세미나 인지기능, 이성의 뇌를 다시 말씀드리면 인지기능, 그리고 운동기능, 그리고 기억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정서가 있는데 정서는 제가 떼서 따로 놨기 때문에 인지기능 하면 이성이라고 하면 인지, 운동, 그리고 기억 형성 3개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지금 말씀드리는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간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성의 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에델만의 도표, 이 에델만의 도표를 좀 더 자세히 보시고, 또 제가 만드는 에델만의 도표를 좀 더 자세하게 만드는 이 도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이쪽에 1차 의식, 2차 의식, 이 1차 의식과 2차 의식의 다른 점이 그것이 문학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말씀드리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1차 의식만을 갖다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것이 철학입니다. 수필입니다. 꾸밈이 없이 그대로 나온 것이 철학이요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상상 아니겠습니까? 2차 의식.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을 많이 함으로써 그 다음에 포임, 시학이라든지 미학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2차 의식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2차 의식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을 하더라도 시문학과 소설문학, 희곡 같은 것은 상상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수필문학은 개념을 나온 것이고 평론이라는 것은 개념을 읽고서 이것을 평가해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표 하나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서사적인 것, 서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문제, 이것은 문학하는 시간에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기억에서 생각까지 에델만의 도표, 굉장히 중요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의식에 관해서 consciousness, 1차 의식, 2차 의식, 그리고 우리의 각성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성 상태를 통해서 꿈이라든지 잠과 같은 것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